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국민행정사 탐정입니다. 예, 그래서 이번 시리즈로 국민탐정 4강, 이번에 4강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, 좀 테크니컬한 걸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늘은 바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초상권 침해, 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초상권 침해가 탐정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,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가출인, 의뢰가 많이 들어오죠. 가출인에 대해서 어떻게 탐정 기법을 또 구사할 것인가, 또 이런 것도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고, 그 다음에 이제 미행, 역시 미행을 많이 하죠. 그래서 탐정들은 미행을 많이 하는데, 미행하는 데서의 하나의 유의점,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초상권 침해. 자,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초상권 침해는 우리 탐정들이 다니면서 사진을 좀 많이 찍죠. 네, 사진을 좀 많이 찍습니다. 그러면 이 사진이 의사에 반해서 찍죠. 보통 소위 말해서 몰래 찍는데, 문제는 이 찍힌 사람, 그러니까 의뢰인은 증거를 포착해 오라 그러는데 탐정은 사진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사진을 찍힌 사람, 사진을 의사에 반해서 찍힌 사람은 과연 탐정을 처벌할 수 있느냐? 고소해서. 기분이 나쁘겠죠. 그렇죠? 의사에 반해서 자기 얼굴을 찍혔다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탐정을 좀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에 이 초상권 침해죄라고는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탐정을 고소한다고 해도 탐정이 초상권 침해죄로 처벌받는 예는 없습니다. 그럼 마음대로 찍어도 되느냐? 다만 이게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상은 됩니다. 그러면 탐정이 이거 찍어가지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된다면 누가 탐정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고객하고 계약서를 맺을 때 그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손해배상이 들어오면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물어줘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특약사항에다가 넣어야 됩니다. 단서 규정에다가. 이걸 안 넣으면은 만약에 고소를 받았을 때 탐정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요. 물론 그 손해배상이 불과 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. 물론 이게 연예인이라면 또 달라지죠. 연예인이면 천문학 숫자로 올라갈 수가 있죠. 근데 일반 사람인 경우에는 한 20만 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게 탐정 돈으로 해준다면 말이 안 되죠. 그렇죠? 그래서 그거는 고객이 나중에 물어줘야 된다라는 하나의 계약서의 특약상으로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초상권 침해는 바로 우리나라에 형법에 초상권 침해죄라는 건 없다. 반드시 알아두시고, 그 다음에 이 가출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, 이것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자, 만약에 어떤 남자가 왔습니다. 물론 이 가출인에는 이제 미성년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자, 남자가 와서 자기 부인이 가출을 했다고 칩시다. 가출을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자기 부인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좀 우리 부인을 좀 찾아달라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착수금을 받고 계약을 하고, 이제 하나의 업무에 착수를 했다고 칩시다. 그러면 만약에 탐정이 이 부인을 찾았다고 칩시다. 찾았어. 그런데 어디 이제 지방에 어느 식당에 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걸 찾았다고 칩시다.
그렇다면 이 식당에 있는 부인을 찾았는데 이 부인이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바로 탐정이 캐치를 해서 찾아서 이 고객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임무는 끝나겠죠. 임무는 끝나지만 이 식당의 주인,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 부인이 자기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탐정이 자기 남편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컴플레인을 걸지 않겠냐 이 말이죠. 걸 수 있죠. 왜 내가 여기 일하는 건 사생활을 왜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하느냐? 이걸 가지고 또 컴플레인을 걸면은 탐정이 다칠 수 있습니다. 근데 형사적으로 다친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의사에 반해서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거를 계약하면서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라고 그 고객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맺으면서 밑에 단서조항을 넣어줘야 됩니다. 이거 명심하셔야 돼. 네.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? 예, 그래서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미행. 자, 미행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요, 차량 미행을 도보로 미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 미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차량 미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차량 미행을 할 때는 두 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. 차량 한 대로 따라가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러나 이게 두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, 그렇죠? 두 대로 따라가면 한 대가 노출이 됐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차가, 우리가 이게 대상 차량인데, 한 대가 노출이 됐을 때는 바로 일단 추월을 하고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차가 미행하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지 자연스럽게 미행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한 대만 차량이 따라가면 결국에 가서는 노출이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우리 도보 미행도 하지만 차량 미행을 더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차량 미행에 무슨 카메라나 그렇죠. 등등 각종 장비를 싣고 다니는 건 당연하겠지만 차량은 가급적이면 두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. 기술상으로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.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착수금이나 성공 보수가 좀 높아지겠죠. 그렇죠. 착수금이 좀 많아지겠죠. 장비가 아무래도 많이 투입되는 거는 그렇죠. 탐정 수임비가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겠죠.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또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거.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미행에 대해서 또 가출인에 대해서 또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탐정 시리즈, 국민 탐정 시리즈 4강 순서는 요것으로 마치고 5강 시간에는 더 디테일한 방법 등등 또 그런 것을 주제로 강의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4강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자,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4강을 마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